찰스 왕세자는 역사적인 로시 공작 차기를 캐서린 왕세자비에게 공식적으로 이양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삼엄한 경비 속에 버킹엄 궁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명된 법령에는 캐서린 왕세자비에게 다른 여러 유서 깊고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자귀도 수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 한 문장은 유서 깊은 영국 군주제 내부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대중이 알아채기도 전에 왕위의 미래가 캐서린 왕세자비의 손에 직접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카에서리는 봉긴된 임명장을 손에 쥐고 서재에서 마지막 단락을 꼼꼼히 읽었다. 두꺼운 양피지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그녀는 조용히 문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윌리엄 왕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가 지닌 막중한 헌법적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영국 왕실의 섭정이자 수호자로 임명되었다. 이 공식적인 권한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서 국왕을 대리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임명은 그녀를 단순한 의례적인 임무에서 훨씬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렸고 그녀에게 제도적 안정에 대한 책임을 맡겼다. 윌리엄은 그녀가 문서를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그의 마음은 서서히 조용하고 확고한 보호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깊은 자부심이 솟아올랐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자연스러운 두려움도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 수백만 명이 이 임명을 절대적인 국민적 신뢰의 증거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궁궐 내부의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승진을 위협으로 여길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윌스 왕자는 아내가 미래와 그 미래에 도전하는 자들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이 결정적인 선택을 내리는데 이미 막대한 개인적 대가를 치렀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궁중 문서에 따르면 왕세자는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고 합니다. 그는 임명을 쉽게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서명을 마치기 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임명을 철회한다면 군주제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대규모 헌정 위기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왕은 캐서린에게 바쁜 왕실 내에서 일시적인 영향력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정적 신뢰와 권한을 차세대에게 영구적으로 이양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문서 하단에 적힌 매우 중요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섭정 권한은 윌리엄이 왕위에 오르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발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속력 있는 서면 명령은 궁궐 내부에서 고조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세오류철에 봉긴된 두 번째 페이지는 고위 신하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페이지에는 왕비가 고위직 임명을 검토하고 정권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개입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다. 한 신하는 왕비가 봉긴된 서류를 들고 나가는 동안 그녀의 방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카밀라를 서재로 혼자 부르라는 명령을 받았다. 왕비는 오늘 임명 서류철에 숨겨진 페이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대중은 그녀의 승진을 영광으로 여겼지만 내부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상은 분명한 승자와 조용한 희생자를 낳았고 궁궐의 한 인물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카밀라는 자신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빨리 밀려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왕실 내부의 진정한 권력은 공식 직함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적인 충성심 해결되지 않은 원한,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 속에 존재한다. 카에서린의 임명은 왕실 가족이 오랫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일들을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나약한 배신의 가능성, 영향력 상실, 그리고 급변하는 왕실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캐서린은 대중이 그 소식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러한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수년간 절제된 모습과 안정적인 가문 분위기를 유지해온 그녀는 신뢰받는 상징이었다. 국가적 왕실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에 이러한 대중의 신뢰는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새로 부여된 권한은 그녀가 더 이상 미래의 왕 옆에만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궁궐 구조에서
독립적인 행정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사적인 가족 대화 중에 그녀의 태도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찰스가 아직 재위 중인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이 이 임명을 왕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왕자는 신중하게 대답하며 신뢰가 항상 군주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권한이 국왕을 측근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시사했다. 카밀라 왕비는 그 소식이 자신의 서재에 전해지자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보좌를 내보내고 서재 문을 닫은 후 식은 차 옆에 앉았다. 그녀는 캐서린의 권력 장악이 단순히 미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현세 내부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이었고 그녀 자신의 영역을 좁히는 것이었다. 찰스는 그 두려움을 장남과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냈다. 국왕은 서재 안을 서성거리다 창가에 멈춰 서서 윌리엄의 눈을 피했다. 왕권을 지키려면 자신의 가문에 반하는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신뢰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국왕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지만 긴 침묵은 그의 깊은 슬픔을 드러냈다. 윌리엄은 아버지 국왕이 몇 달 전부터 캐서린을 왕위 계승 후보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왕은 의도적으로 아들과 아내를 논의해서 배제했었다. 고위 신하들은 왕위 계승 문제를 내부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지지했다. 공식적인 왕위 계승 순서가 누가 왕위를 물려받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캐서린은 다시 왕위 계승 칙령을 살펴보다가 여백의 손으로 쓴 줄을 발견했다. 문세오의 공식적인 법률 용어와는 달리 두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찰스의 필체로 윈저 사건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만남 중에 왕에게 그 단어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찰스는 그 페이지를 훑어보고는 서류철을 닫고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침묵을 이해하려면 윈저에서 보낸 어느 날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애인적인 반항 행위가 궁궐의 우려를 돌이킬 수 없는 신속한 행정 조치로 바꿔놓았다. 위기는 미래가 공개적인 도전으로 떠오른 비공개 모임에서 발생했다. 당시 논쟁은 카메라에 녹화되지 않았고 공식 회의록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이 나는 탁자 너머로 오간 단 한마디가 찰스에게 내부의 위험을 확신시켰다. 석 달 전 찰스는 비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가족들을 소집했었다. 아이하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위기 상황에서 헌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캐서린은 일부 가사 및 공무를 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밀라는 직접적인 이해 제기로 회의의 차분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캐서린이 왕비로서의 직책과 별개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수정된 문서를 왕의 고문들에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지시가 캐서린에게 전달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사무실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경안은 행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효과는 엄청나게 가혹했다. 이는 미래의 왕비를 현 왕비의 행정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이었다. 카밀라의 사무실은 캐서린의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캐서린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수정된 문서를 묵묵히 읽었다. 그녀는 그날 새로운 연방 정책에 대한 발표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를 다른 자리로 옮긴 것은 행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개인적인 경쟁심이 더 중요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애는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을 드러내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제자리로 돌아가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굴욕감을 묵묵히 참으면서도 행사의 위엄을 지켰다. 찰스는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에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고위 신하가 원래 계획서와 변경된 좌석 배치도를 나란히 놓고는 카밀라의 사무실이 왕의 공식적인 동의 없이 왕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왕은 두 문서를 응시하며 더욱 심각한 신뢰 배신을 깨달았다. 그의 이름이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용된 것이다. 그러자 신하는 카밀라의 사무실로 앞서 발송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공식 좌석 배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그 지시를 받았고 규칙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후 찰스가 앤에게 왜 침묵을 지켰는지 묻자 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왕실에 망신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단호한 대답은 찰스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동안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결국 그는 앤과 카밀라를 한 방으로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긴장된 만남 동안 사진작가나 비서들은 아무도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가 먼저 방에 들어섰고 앤이 뒤따랐으며 카밀라는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자 논쟁은 더 이상 좌석 배정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권위 굴욕 그리고 제도적 통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번졌다. 찰스는 이번 사태가 헌법적 문제였기에 개인 응접실을 선택했던 것이다. 탁자 위에는 원래 예식 계획서와 무시당했던 경고 이메일이 놓여 있었다. 카밀라가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이 왕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찰스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앤이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를 개인적인 상처로 받아들인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궁궐이 한 여인의 자존심에 계속 휘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강렬한 분노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앤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녀에게 대답했다. 공주는 모욕의 본질이 자신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왕의 주권이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는 것이었다. 찰스 왕세자는 특정 계약 하나를 승인했는데 또 다른 계약이 그의 이름으로 강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카밀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심각한 비난을 쏟아냈다. 개인적인 불안감이 공적인 의무보다 우선시되었고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찰스는 그날 밤 두 여인 모두 쉽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카밀라는 수정된 좌석 배치안이 이미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의 질문에 이어 개인실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카밀라는 궁궐 관리들의 경고를 보았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모든 일이 끝나면 남편이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조용한 고백은 단호한 부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샤를은 안경을 벗어 천천히 탁자 위의 서류 옆에 놓았다. 그는 이미 긴급 국정 업무 이양간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카밀라는 그 엄청난 결과를 깨닫고 순식간에 표정이 변했다. 아이 회의는 경고도 가족 화해를 위한 시도도 아니었다. 이미 말뿐인 결정이 아니라 실제 법적 문서로 옮겨진 결정이었다. 카밀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마지막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는 찰스에게 명령서에 서명하는 것은 그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누가 궁궐의 실권을 쥐고 있는지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군주에게 훨씬 더 위험한 질문을 던졌다. 찰스는 단독으로 행동한 것일까? 아니면 숨겨진 세력이 그를 부추겨 앤을 선택하게 한 것일까? 왕권은 공개적인 단 한 번의 극적인 명령으로 움직이는 법이 거의 없다. 그것은 일기 법률 용어 그리고 궁궐 직원들의 조용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직무 이양을 둘러싼 과정은 이미 며칠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아엔의 이름은 믿을 만한 유일한 해답으로 계속해서 거론되었다. 칼스는 자신의 비서실이 잠재적인 여론에 미칠 막대한 피해를 계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국왕의 고문들은 후원 행사 해외, 순방 예정된 군사 행사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애썼다. 서임식은 국왕이 국민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공식 행사이다. 이러한 행사들을 취소하는 것은 왕실에 심각한 망신을 안겨줄 것이다. 카밀라를 몇 달에 걸쳐 천천히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왕실은 대중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나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앤 공주는 왕실 참모들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헌법적 한계를 이해하고 있었고 왕실의 개인적인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절제된 모습은
그녀를 가장 적합한 선택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다른 위험도 초래했습니다. 카밀라가 되어 오기 믿음직스러워 보일수록 그녀의 퇴진은 더욱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다. 윌리엄은 비공개로 브리핑을 받고 매우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그는 아버지에게 앤이 흔들리는 왕실을 쉽게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찰스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경고를 전했다. 이 결정은 대중 앞에서의 체면은 지킬 수 있겠지만 결혼 생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라의 왕은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종종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발표 후에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참모들이 예상치 못했던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두 중요한 여성을 모두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카밀라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도록 방치함으로써 그녀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앤에게 가족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조용히 감내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그녀를 실망시켰다. 이제 왕은 오랜 침묵의 잔혹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 가까운 관계를 보호하려던 것이 집안의 모든 유대를 약화시킨 것이다. 그 후 고문들은 여러 외국 외교 사절단에 문서화된 불만 사항들을 제시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카밀라의 사무실에서 내려진 막판 변경 사항과 혼란스러운 지시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지화석 배정표를 둘러싼 분쟁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운영상의 패턴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앤은 봉사하기로 동의했지만 한 가지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어떤 공식 성명에서도 그녀가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임무는 수락하겠지만 승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사회병력 수정된 왕실 명단이 고위 가문에 배포되었다. 한 수신자는 즉시 그 문서를 카밀라의 개인 비서실에 전달했다. 해가 뜰 무렵 그 결정은 더 이상 브리핑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카밀라는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적인 삶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권력 상실의 가장 냉혹한 징표는 텅 빈 그녀의 일정표였다. 수가의 월 동안 그녀의 이름으로 가득했던 일정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 자리들은 체계적으로 앤 공주의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연설은 다른 사람에게 배정되었고 브리핑은 삭제되었으며 익숙한 직원들은 즉시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다. 카밀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없이도 왕실이 유지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서류들이 사라지는 동안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비서가 무거운 브리핑 자료들을 들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공식 서류들에는 왕실 행사 일정과 배경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것들이 없으니 그녀는 더 이상 왕실을 대표할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 상실감은 그녀에게 권력 이양을 매우 현실적인 방식으로 느끼게 했다. 카밀라는 다이어리에 지워진 약속들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았다. 병원 방문 외교, 오찬 군사 기념식 등 예정되어 있던 일정들이 모두 사라졌다. 각각의 행사는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공적 역할과 그녀를 연결해 주었다. 그녀는 권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 수십 년간 의심을 견뎌왔다. 그런데 어느 조용한 아침, 그녀의 고군분투를 보여주는 모든 증거가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비서에게 자신이 담당해야 할 공식 업무가 남아있는지 물었다. 비세오는 잠시 망설이다가 개인적인 자선 활동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녀가 개인적으로는 자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지만 왕실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이 날카로운 구분은 그녀에게 남은 사명감을 깊이 꺾어 놓았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공식적인 권한이 없었다. 이러한 균열은 그녀의 개인 비서진 내부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오라이스 동안 그녀를 보좌하에 온 한 측근은 안내의 팀으로 옮기기를 거부하고 사임했다. 그는 개인적인 충성심은 일기처럼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아무런 이의나 망설임 없이 새로운 직책을 수락했다. 카밀라는 두 사람의 결정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입지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이해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조차도 왕실의 존속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찰스는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손편지를 보냈다. 국왕은 공식적인 소환장을 국왕 비서실을 통해 보내지 않고
직접 편지를 써서 요청했다. 개인적인 접촉이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카밀라는 그 짧은 편지를 한 번 읽고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통제 수단은 침묵뿐이었다. 아엔 공주는 그 편지가 카밀라의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주는 이러한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일종의 처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러한 제도적 전환이 조용한 불화로 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카밀라를 대신해 나타나기 전 앤 공주는 직접 궁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녀는 측근들을 통해 갑작스러운 등장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들 사이에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업무 서류도 왕실 권위도 없이 들어섰다. 카밀라는 쓴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며 닫힌 일기장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앤은 그날 아침 훨씬 더 마주하기 힘든 것을 내놓았다. 그녀는 왕실 직함의 보호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엔 공주는 중요한 국빈 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회담을 요청했다. 침묵 속에 갇힌 채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밀라 왕비는 국왕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회담에 동의했다. 찰스 왕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제도적인 보호막이 없을 것이었다. 이번에는 어느 쪽도 공식적인 절차나 의례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아엔 여왕은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이 재배정된 직무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직무 변경을 개인적인 승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락하는 모든 공식 석상은 카밀라의 부재라는 무게를 짊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안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빈자리와 취소된 방문들은 왕실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 왕에게 말하기를 거부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좌석 배치를 바꾼 것은 깊은 불안감 때문이었다. 왕비에게는 궁궐 안에서 앤이 누리는 존경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반면 왕비 자신의 자리는 오랜 세월의 저항 끝에 얻은 것이었다. 앤이 찰스 옆에 설 때마다 카밀라는 자신과 비교당할까봐 두려워했다. 한 여성은 자연스럽게 신뢰받는 듯 보였지만 다른 여성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앤은 진실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이미 찰스에게 3개월 후 전출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공식적인 재검토는 국왕이 근무 일정을 재고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일시적인 임무를 영구적인 유배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카밀라는 접견 폴데오를 열어 미완성 연설문을 꺼냈다. 그리고 앤에게 건네주며 이 글을 간직해달라고 부탁했다. 첫 단락은 두 사람의 지위가 아닌 샤르를 칭송하는 내용이었다. 이 행동이 신뢰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했지만 침묵을 깨뜨렸다. 앤은 연설문을 받아들였고 카밀라는 더 이상 앤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아엔이 방을 나간 후 카밀라는 국왕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필체를 읽고는 그의 개인 방으로 향했다.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권위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전 세계는 그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 참이었다. 앤이 도착했을 무렵 그 변화는 이미 전국적인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다. 기다리고 있대온 기자들은 앤 공주의 모든 몸짓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진은 왕실 깃발 아래 서 있는 앤 공주의 모습이 아니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기 직전 찍힌 사진이었다. 공주는 장갑 낀 손에 카밀라가 직접 쓴 연설문을 들고 있었고 엄지손가락은 두 사람 모두 지우지 않은 채 그 위에 놓여 있었다. 국빈 접견이 시작되자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앤 여왕이 본격적인 공식 일정에 돌입했음을 알렸습니다. 국빈 접견은 고위 왕족들이 외교관들을 맞이하는 공식 석상입니다. 이 행사는 조금이라도 혼란이 생기면 군주제가 약화되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앤 여왕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조용한 잔혹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완전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카밀라의 갑작스러운 해임은 정당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빠의 결정은 엄청나게 무모해 보일 것이다. 궁궐 직원들은 왕실 보고서를 기다리며 연속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앤은 그녀의 모든 말이 카밀라와 비교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카밀라는 찰스 옆에서 말없이 생중계를 지켜보았다. 앤이 국왕을 위해 쓴 헌사를 낭독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자부심이 밀려왔다. 자신이 쓴 글이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왕실을 위해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찰스는 침묵을 지켰지만 아내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 감정적인 순간이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앤이 그 일을 완전히 잊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사진은 리셉션이 끝나기도 전에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다. 한 전국 신문은 즉시 그 사진을 한 면에 실었다. 그리고 의문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는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 단순한 사진은 레온데온 시민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앤 공주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가족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궁전 밖 왕실 발코니 아래에는 군중이 모여들었다. 한 여성은 복수 없는 봉사라고 손으로 쓴 팻말을 들었다. 텔레비전 카메라 대울은 재빨리 군중의 반응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중은 앤의 차분한 자제심에서 상징을 발견했다. 그것은 카밀라의 몰락이 아니라 그녀의 품위였다. 샤를은 성공적인 국빈 접견 후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다. 카밀라는 마침내 그와 만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국왕은 다음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중은 앤의 흠잡을 데 없는 연기에 대해 이미 평가를 내렸지만 결혼 생활에 남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찰스와 카밀라뿐이었다. 이 위기의 최종적인 의미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결정되었다. 두 사람은 주변에 참모들도 없는 차에 마주 앉았다. 공식적인 국가 업무는 그녀에게 반환되지 않을 것이었다. 앤은 왕실을 대신하여 그 업무들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화는 결정을 확고하고 필요한 경계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군주제를 지키는 동시에 책임을 묻는 경계였다. 찰스는 관례적인 궁궐의 형식적인 언어 뒤에 숨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일관성과 신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앤이 그 직무를 무기한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 책임을 서둘러 반환하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왕실 규칙을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밀라는 남편이 상황 설명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왕비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남편 곁을 지켰다. 개인적인 가족 행사에는 제한적으로 참석했지만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일정이 취소된 것이 마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수년간의 대중의 비난은 이 자리를 위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이제 그녀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자리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찰스는 그녀의 고통을 단순한 불평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일정이 취소된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서명한 명령을 번복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형제간의 경쟁심을 방치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의 오랜 침묵은 불안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결국 신뢰를 무너뜨렸다. 아에는 그날 저녁 카밀라로부터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짧고 간결한 두 문장밖에 없었다. 카밀라는 앤에게 그녀가 남긴 자선 사업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다시는 일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편지에는 공개적인 인정을 요구하거나 앞으로의 경영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적극적인 저항이 수용으로 바뀌었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앤은 바쁜 새 일정 속에서도 중요한 자선 활동들을 계속 이어갔다. 권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활동들을 지워버리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녀의 결정은 책임감이 전임자를 모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의무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잔인하지 않으면서도 확고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양근 찰스의 새로운 군주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애정은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신뢰는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권위는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결코 빌리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앤이 앞으로 나서고 카밀라가 물러났을 때 왕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책임감에 기반한 의무가 여전히 군주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